네. 준비시키고 오늘도 강의 한번 해 볼까요? 자, 오늘도 늦은 밤에 불타는 학구열로 모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라이브로 참석하지 못하신 대표님들은 녹화본으로 꼭 들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어제 발표됐죠. 오늘 발표됐나? 네, 어제 발표되고 오늘 신청 시작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벌써 문자가 와서 받으신 분도 있고 제가 경험한 뭐 정책자금 지원금 중에 사상 초유로 최고 스피드로 나와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1시간 이내에 나오더라고요, 문이. 그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제가 이런 지원금도 처음 봤네 또.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바짝 긴장한 거죠. 이 스피드 스피드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여야가 지원 금액 범위 차이였지 지급한다고 한 건 어차피 여야가 합의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정말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류를 올려서 서류를 심사해서 그 서류를 보고 요건이 되는 사람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급할 사람을 다 정해 놨어요. 정해 놓고 신청 들어오면 그냥 지급. 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시스템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근데 신청하면 지급, 신청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7월까지 지급 재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문자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어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오늘 파악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제 딱 심플하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문 같이 파악할 거고요. 요건이랑 지원 조건 얼마 나오나 이거 파악하는 거 그게 오늘 이제 강의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강의가 빨리 끝나겠네요. 하지만 또 의외로 또 빈틈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보니까 손실보전금 내용 파악 그리고 손실보전금 신청하는 게 오늘의 이제 강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거. 사람 적을 때 추첨해야 되겠다 빨리. 김민경 대표님 1번, 남가휘 대표님 2번, 최성민 대표님 3번. 이거 추첨하겠습니다. 오늘은 3명. 라이브 현장에 오신 분들의 특권. 2번 남가희 대표님. 남가희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역시 지각하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익이 있습니다. 그죠? 남가희 대표님은 저한테 톡 강의 끝나고 톡 주세요. 제가 까먹지 않게. 이건 스타벅스 상품권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이 더운 날에 맛있는 드시면 되지. 자, 다음으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인데요. 오늘 배울 거. 일단 관련 공고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겠죠. 이게 좀 시간을 들여서 읽겠습니다. 오늘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열렸네요. 같이 읽으면서 공부해 보시죠. 제가 봤을 때 이거 준다고 했는데도 못 받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 딱 공문 보니까 어쨌든 역대급으로 파격적인 지원 조건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그래서 5월 30일 오늘 나왔네요. 오늘 나왔고요. 보시면 사업 목적에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피해 입은 거.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22년 거의 4년, 연차로는 4년, 만 30 몇 개월 되죠. 그동안 피해 입은 거를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겠다. 그래서 지원 대상하고 지원 금액 일단 볼게요. 자, 공통 요건. 공통 요건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여야 된다. 그리고 어, 지금은 폐업해도 되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자가 살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출액은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 매출 50억 이하의 중기업 또는 소기업. 여기서 보면 부침 1, 2, 3 뭐라 그랬죠? 이럴 때는 공문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부침 1, 2, 3을 찾아봐요. 보통 이렇게 보면 부침 1이 소기업 기준, 부침 2가 중기업 기준. 네. 여기 보시면 소기업이 뭐 장비 수리업, 숙박업, 교육업, 보건업, 뭐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10억 이하를 소상공인, 소공인, 소기업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이런 굵직굵직한 거는 120억 이하가 소기업. 그다음에 기타 제조업은 80억 이하가 제조업, 소기업. 그다음에 금융보험, 도소매, 정보통신업은 50억 이하를 소기업. 그다음에 부동산업 뭐 이런데 주로 지식 서비스 이쪽은 30억 이하를 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중기업도 그런가 보다 해요. 저희들은 상관없으니까. 판단 기준이 이게 중요하죠. 네. 매출 규모로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2018년 이전, 2018년 이전에 창업한 회사,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에 이제 그 개업일이 있죠. 그 개업일이 2018년 이전, 그러니까 2018년, 2017년, 2016년 도로로 해서 그 전까지 그 전에 개업했으면 2019년 매출 신고액, 2020년 매출 신고액, 그리고 작년 2021년 매출 신고액이 기준이 돼요. 그게 기준이 되고 만약에 2019년에 개업했다. 그러면 2019년 매출 신고액 연환산액. 이 연환산액이 뭐냐면 2019년 1월에 창업했으면 1월 달부터 매출이 잡히는데 5월 달에 그러니까 7월에 만약에 창업했다. 그러면 반기만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곱하기 2를 하겠다. 예, 그게 연환산액이요. 만약에 분기만 나왔다. 그러면 곱하기 4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어, 애매하게 뭐 2019년에 창업해서 내가 영업을 개업일 이후로 말일까지가 7개월 7개월 20일이었다. 이런 경우에 환산하는 시기 이 밑에 나와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에 개업했다. 그러면 2019년 신고 매출액은 이제 3월에 개업했으니까 10달 치겠죠. 아니 9달 치겠죠. 9달 치가 신고된 거를 어, 12로 나누고 9를 곱한다. 그걸 분자 분모로 뒤집으니까 나누기 12분의 9죠 원래. 근데 여기 곱하기 9분의 10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 매출액보다 더 준다고 해서 이렇게 쓴 건지. 원래는 나누기 12분의 9죠. 네. 그래서 12로 2019년 나눈 거를 12로 나누고 곱하기 9를 하는 게 마찬가지인데 뭐 곱하기 9분의 10이나 나누기 12분의 9나 똑같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여간 환산액을 신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9년 매출은 이걸로 삼고 그리고 20년 매출, 21년 매출을 기준으로 보겠다. 그다음에 20년 매출한 회사는 20년 매출액 연환산액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20년 매출과 21년 매출을 비교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준다는 거예요? 매출을 비교해서. 네.
매출을 비교해서 매출이 떨어졌으면 주겠다. 그래서 19년 대비 20년 19년과 20년을 비교해서 얘가 떨어졌으면 주겠다. 19년과 21년을 비교해서 떨어졌으면 주겠다. 그러면 19년과 20년을 비교할 수도 있고 19년과 21년을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기준은 유리한 걸로 주겠다. 소상공인한테 유리한 기준으로 주겠다. 웬일로 참 이런 생전 제가 태어나서 이런 걸 다 이런 지원 예산은 처음이에요. 더 유리한 걸로 준다. 보통 더 빡빡한 기준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21년 1월에서 11월에 창업했다. 그러면 21년 신고 매출액 연환산액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1년 작년 12월에 창업했다. 그럼 올해 매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규모를 보고 추정하겠다. 그래서 요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죠. 21년 신고 매출액 그다음에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 인프라가 모두 없으면 지원 제외. 매출 없으면 제외. 그러니까 개업만 해놓고 매출이 없으면 안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안 준다는 거냐면 신고 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 매출액이 모두 없으면 지원 제외. 셋 중에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돼. 여기인 경우. 자, 그래서 여기 아까 환산하는 거 알려드렸고 과세 인프라라는 게 뭐냐면 여기 과세 인프라가 부재시. 그러니까 세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모든 근거 자료. 이걸 과세 인프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현금 영수증 결제 금액,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 그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이 2번 나왔지. 그다음에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이렇게 기록이 남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기록이 남는 그 과세 인프라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게 없으면 못 준다. 억울해도 할 수 없다. 있잖아요. 세금 신고 안 하고 현금만 받는 장사들. 네, 이제 와서 소용없다. 그겁니다. 여기 상향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상향 지원. 상향 지원이 뭐냐면 원래 우리 회사는 여기인데 요 윗단계 레벨로 받을래요. 지원금 좀 더 받을래요. 그게 이제 상향 지원인데 상향 지원 시 중기업 매출액 50억 이하의 중기업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단톡방에 해당하시는 분 10명도 안 돼서 일단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매출 규모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모든 매출 규모,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모두에 대해서 소기업을 초과할 것. 매출 규모가 어느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 조치를 이행했을 것. 이게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면 19년 신고액, 20년 신고액, 21년 신고액 요 3개가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 18년 이전에 기업했으면 19년 기업했으면 19년의 연한산액과 20년, 21년 매출 20년에 기업했으면 20년의 연한산액과 21년의 매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여기도 지원 제외 사항이 없으면 상향 지원해 줄게. 그래서 1도 만족하고 2도 만족하면 한 단계 위로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게 해줄게 이겁니다. 방역 조치가 뭐냐고요, 김민경 대표님? 방역 조치? 만약에 저거죠. 만약에 그 영업 제한 업종 대상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가이드를 준수했느냐? 이해되세요? 뭐 이렇게 뭐 영업을 중지하고 안에다가 저기 방역 조치, 소독 작업 같은 걸 다 했느냐?
그런 건 것 같아요, 이 방역 조치가. 자,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본 게 부침 3이에요.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서 아까 여기 읽다가 말았죠. 여기 부침 1, 2, 3. 그래서 부침 1은 소기업 기준, 부침 2는 중기업 기준, 부침 3은 지급 기준. 그래서 기준에 대한 조건을 봤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증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되고요. 작년 말일 기준 폐업이 아니어야 돼요. 올해는 폐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이 최저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 연말 16일 날 개업했다. 그럼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아까 말했던 그 기준 중에서 유리한 매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까 우리 부침 3 같이 봤잖아요. 그래서 20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여기까지가 또는이,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20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그래서 연간으로 비교하던가 아니면 2019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와 2021년 상반기. 요 중에 더 유리한 것은 자, 2019년 하반기 기준, 2019년 하반기 기준,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그래서 같은 하반기끼리 비교를 하든. 그래서 매출 신고의 비교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 중에 제일 유리한 걸로 하겠다. 자,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연쇄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자료, 아까 말씀드렸죠. 신용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 이런 거, 그런 거 자료를 활용해서 단기별 또는 월별까지도 해주겠다. 월별 매출 비교까지도 해주겠다. 그게 부침 4에 나와요. 부침 4로 보러 가야지. 부침 4가 뭐냐?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개업일이 2019년 11월 이전이면 19년과 20년 또는 21년을 비교해서 유리한 걸 주겠다. 또는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비교해서 더 유리한 걸로 주겠다. 그럼 19년 하반기는 기준으로 해서 20년 하반기랑 비교하든가 21년 하반기랑 비교하든가 해서 더 유리한 걸로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19년은 20년 또는 21년으로 비교하겠는데 20년 대비 21년이 더 낮아. 하락률이 매출 하락률이 이게 더 낮아. 그럼 이걸로 해주겠다는 거야. 20년 대비 21년. 이거는 이제 부가세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20년 상반기와 21년 하반기. 20년 상반기와 21년 하반기. 20년 상반기와 21년 상반기가 헷갈렸어. 20년 상반기와 21년 상반기. 같은 상반기끼리 또는 같은 하반기끼리. 20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 서로 같은 시기를 비교해서 그럼 몇 개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중에서 제일 유리한 걸로 적용해 줄게. 이 소리. 19년 11월 이전의 창업자는. 그러면 12월부터 19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창업자는 이때 개업했으면 20년과 21년 전체가 나오면 이걸 비교. 20년 상반기와 21년 상반기. 20년 하반기와 21년 하반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유리한 걸로 해주겠다. 그다음에 20년 12월. 작년 5월 이전 창업하신 분들은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를 비교해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21년 6월
10월까지 창업하신 분들은 21년 7월부터 11월 데이터와 21년 12월 데이터를 비교해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거 좀 이상하다. 그죠? 기간이 다른데서 21년 7월에서 11월. 아, 평균. 네, 7월에서 11월 평균, 월 평균과 12월을 서로 비교해서 주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연말에 창업한 사람들은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 금액인 600만 원만 지급하겠다. 네,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유리하네. 뭐 딱히 떨어질 게 없습니다. 개업일이 속한 월 매출은 제외하겠다. 그래서 개업일 2월 매출부터 적용이고요. 그다음에 연도별 또는 반기별 매출 비교 시에 연도별 또는 반기별 매출 비교 시에 신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하겠다. 반기별,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서로 할 때 곱하기 2 해서 보겠다. 반기니까. 그다음에 신고 매출액 환산 시에 개업 2월, 예, 개업월은 안 들어가요. 개업월 빼고 개업한 다음 달부터 산정한 개월수 적용을 하겠다. 3월 개업이면 3월 달은 빼니까 4월부터 해서 12월까지니까 9개월이죠. 3월 개업했으면 3월은 빼고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9달치를 적용하겠다. 우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간이가세자, 면세사업자의 단기별 매출 비교. 단기별 매출을 비교해서 21년 6월 이후 창업자의 7월에서 11월 업적 대비 12월 매출 비교 시 해당 기간 과세 인프라 합산액을 적용하겠다.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7월에서 11월 합산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월 평균이겠죠, 설마? 7월에서 11월 월 평균 대비 12월 매출을 서로 비교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걸 다 합해가지고 12월 매출이랑 비교하면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7, 8, 9, 10, 11. 다섯 달 합산과 12월 달 매출 한 달을 비교하면 무조건 얘가 이기는, 다 주겠다는 소리네. 그런 건가? 네, 뭐 하여간, 네.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법인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이거 법인이랑 개인 사업자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세 인프라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 현금 영수증 결제 금액, 어쩌고. 비교 기간이 되는 21년. 자, 그 지금 단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별로 개인 과외를 하듯이. 그러면 최성민 대표님 개업일이 언제이시죠? 개업 연월. 법인은 21년 4월이고 개인 사업자는 20년 6월 달이죠. 네, 그럼 20년 6월 달? 네, 개인 사업자가요. 20년 6월 달. 여기네요, 여기. 20년. 20년 6월. 네. 여기네요, 여기. 네. 요 구간이시면 개인 사업자, 대표님 개인 사업자가 요 구간이시면 20년 매출 나와 있어요? 21년도에 매출이 있죠. 네. 20년 매출은 없어요? 거의 없을걸요, 아마. 어쨌든 매출 신고는 하셨죠? 예, 했을 거예요. 예, 맞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국세청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네.
신고된 거 있는지. 그거랑 21년도랑 비교하겠다. 21년도 매출은요? 그거는 펀딩한 거랑 그렇게 들어온 게 있죠. 아, 그 개인 사업자로 하셨구나. 네. 그때 첫 번째 그럼 펀딩할 이때가 매출이 훨씬 많겠네요. 때. 그러면 이거 안 되고. 20년 상반기, 네. 그다음에 21년 상반기 비교하면요. 펀딩한 게 언제 몇 월이었죠? 20년 11월이고 돈이 들어온 게 21년 상반기 4월 정도예요. 아, 그럼 하반기끼리 비교하면 하반기. 하반기 매출 없었죠. 안 잡혔죠. 그쵸. 네. 그때는 그걸로 안 했죠. 네. 그다음에 20년 하반기에는 아 그걸로 가능할 수 있겠네요. 요걸로 가능하겠네요. 개인 사업자는. 그죠? 네.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는요? 창업일 21년 4월 달이요. 21년 4월이면 여기네요. 네. 21년 상반기와 21년 하반기를 비교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월 평균 해야 되죠. 월 평균. 네. 한 4월 제외하고 5월 한 달 매출 잡힌 거잖아요. 6월 달까지 아니고 5월 달 한 달일까요? 그러니까 4월 창업이죠. 네네. 4월 창업이니까 창업월은 빼고 5월 창업만 보는 거, 5월 매출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5월, 그다음에 6월도 보는구나. 5월, 6월 두 달 매출 곱하기 3 해야 되겠죠, 이건. 3 곱하기 3은 네, 곱하기 3. 그래야지 상반기 평균이 나오잖아요, 평균. 네. 두 네. 달만 잡혔으니까 네네. 곱하기 3 해서 그 매출과 하반기 매출을 비교해서 여기가 적으면 주겠다. 네. 어떻게 돼요? 하반기가 더 많죠. 하반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안 나오겠네. 그런 걸 제가 입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구세청에 있는 자료를 그냥 따르는 거예요? 특정 자료로 해야 되죠. 아. 근데 개인 사업자는 요거에 해당하실 수도 있는데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돼 가지고. 네. 네. 그다음에 그 기본은 잘 알겠습니다. 네. 과외 끝. 그다음에 유진 대표님? 유진 대표님 지금 마이크가 안 되시는구나. 저랑 개인 과외 받고 싶으신 분. 김민경 대표님 해 볼까요? 김민경 대표님 창업일 언제죠? 창업일이요? 창업일 저희는 98년? 그러니까 하여간 여기죠. 네. 그러면 19년 매출과 20년 매출을 비교해서 이쪽이 작으면 주겠다. 또는 19년 매출과 21년 매출을 비교해서 이쪽이 작으면 주겠다. 21년이 짧죠. 예, 그러면 유리한 걸로 선택.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9년 상반기랑 20년 상반기를 비교하고 19년 상반기랑 21년 상반기를 서로 비교해서 음. 요게 지금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요게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락률. 네. 이 하락률보다 이 하락률이 더 세. 그럼 이걸로 할 수 있다. 그럼 4개를 일단 뽑아봐야 되네요.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9개. 9개. 9개를 다 뽑아서 제일 유리한 걸로 하실 수 있는. 음. 그러면 이렇게 매출을 반기로 자르려면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네. 그거를 반기별로 떼시면 되죠. 19년부터 음. 21년까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6개월 단위로 발급받으시면 그냥 종이 한 장이 다 나오잖아요. 종이 한 장에 싹 다 나오니까 그거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 왜 300만 원씩 주는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게 처음에는 그 뭐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조건이. 음. 근데 그 요건이 맞지 않는다고 처음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안 되나 봐.' 이러고 그냥 일을 했는데 네. 나중에 누구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정보를 몰랐던 거예요, 바빠서 잠깐. 그러니까 그때 못 보셨던 분은 요번에 싹 다 받을 수 있어요. 앞에 것까지요?
그러니까 앞에 받으셨던 분은 요번에 지원 금액에서 앞에 받았던 거 빼고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앞에 못 받았다고 뭔가 체크해야 되거나 신청을 또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전산에 잡혀 있죠, 이미. 못 받은 거. 아.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아니 뭐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안 된다고 전산상 나와서 못 했는 건데 그게 왜 우리 탓이냐 이렇게 인제 민원을 넣었더니 그 신문고에 글 좀 올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뭐 거기 뭐 공무원이 뭐가 힘이 있어요.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음. 요번에 싹 다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해당되시는 거 찾아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또 부침사를 받네요, 우리가. 부침사가 되게 복잡하죠, 표가.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부침사를 봤어요. 그래서 매출 감소율을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김민경 대표님 같은 경우 9개 중에서 하나 초이스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나와 있죠. 19년 대비 20년은 매출 감소율이 70%예요. 근데 19년이랑 21년을 비교했더니 매출 감소율이 45%였어요. 그러면 나는 70%로 적용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소리예요. 자, 그럼 얼마씩 나오느냐?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러면 매출 감소율. 그러니까 저희가 매출 감소율을 이 위에 있는 9개 기준으로 뽑을 거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했어. 제일 하락률이 높은 걸로. 그게 40% 미만이면, 마이너스 40% 미만이면 내 매출액에 따라서 700, 600, 700, 600, 700, 600이 나올 것이다. 근데 나는 여긴데 상향 지원. 나 600 구간인데 700 받을래.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상향 지원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상향 지원 가능. 아까 발표에 있었네. 상향 지원. 네, 상향 지원. 요 기업,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둘 다 만족하면 상향 지원할 수 있다. 첫 번째 조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해야 될 것. 그다음에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고 방역 조치를 이행했을 것. 네, 여기는 상향 지원. 더 주겠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 상향 지원. 보통은 일반을 받으시겠죠. 보통은. 그래서 개별 매출 감소율이 40% 미만이면 그리고 내가 연매출이 4억 이상이다. 그러면 600, 700, 800. 이 손실률에 따라서 600, 700, 800을 받는다는 소리고 내 연매출이 2억에서 4억 사이다. 그러면 600, 700, 700 준다는 소리고요. 내가 연매출이 2억 미만이다. 그러면 600, 600, 600 준다는 소리. 네, 연매출이 2억 미만이면 그냥 다 600 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고 중기업인데 50억 미만이면 700을 받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한테 주겠다. 네. 그러니까 최승민 대표님의 개인 사업자 말고 법인처럼 매출이 증가하면 네,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1,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아까 김민경 대표님이 말씀하신 300만 원 받은 사람들 중에 2018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이게 방역조치인가 봐요. 그죠? 이거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받은 사람도 방역조치를 했으면 6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 이 소리. 그 다음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600, 700 또는 800을 주겠다. 상향 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매출 감소율 40% 이상 이거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두 개가 만족하면 상향지원. 이건 안 돼? 이거나. 이건 문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개별업체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700, 800, 1000을 주겠다. 100만 원씩 더 주겠다는 거죠. 아까는 이거 저 위에는 별표 3에는 둘 다 만족해 준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거나에도 5와 상향 지원이 우리 해당하는 분은 없지만 한번 볼게요. 지적 호기심으로. 그죠? 1, 2를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 소기업을 초과하고 매출액 중기업. 예. 이거는 중기업 기준이고요. 그죠? 소기업을 초과했으니까 중기업에 대한 기준이고, 제가 생각했네요. 예. 방역 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이게 아까 저 별표 3에 나왔던 그 내용이고,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면 상향 지원으로 준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소기업이어도 40% 이상 매출이 감소했으면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소리네요. 상향 지원이면 요거. 연 매출액 2억 미만이면 이거 똑같네. 700, 700, 700. 그래도 100만 원씩 더 주는 거죠. 100만 원씩 더 주고 손실률이 40% 이상이니까 여기는 700, 700, 800, 800. 100만 원씩 더 주겠다. 이 소리네요. 자, 그다음 볼까요 또. 자, 그다음에 업종 매출 감소율.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이 50개 업종에 해당하면 상향 지원으로 주겠다. 상향 지원. 40% 이상 안 떨어져도 나는 40% 이상 안 떨어졌는데 내가 속한 업계 평균이 40% 이상 떨어졌으면 주겠다는 거네요. 그죠? 평균이 그러면 그 50개 업종을 볼게요. 50개 업종이 뭐냐. 네. 실내 경기장 운영업, 무도장, 노래연습장, 수영장, 전자게임장 쭉 해서 독서실, 볼링장, 컴퓨터 게임방, 오락장,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 시설 운영업, 공연 시설 운영업, 극장, 뮤지컬, 연극 이거 다 해당되겠네. 그다음에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배드민턴 레슨, 테니스 레슨 이런 거, 실내에서 하는 거, 수영 레슨, 독서실, 기원, 연극단체,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점, 사적지 관리 운영업, 공연 기획업, 기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여기는 정보통신업 중에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DVD방 이런 거, 그다음에 영화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그다음에 농업, 임업 및 그다음에 도소매, 무점포 소매업, 면세점 이런데.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여서 매출이 확 떨어진 데 있잖아요. 거기는 내가 매출을 유지했더라도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보세요. 이렇게 주겠다 이 소리고요. 방역 조치는 아까 김민경 대표님 질문하신 방역 조치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 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한 제한, 시설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그다음에 대상 시설 예시,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마사지, 뭐 안마, 파티룸, PC방, 홍보관, 이렇게 사람 밀집한 곳. 그다음에 인원 제한으로 피해 본 곳, 식당, 카페 뭐 이런 데. 이런 데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 해당된다. 50억 이하 중기업 아까 봤죠. 그다음에 다수 사업체. 한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가 공동대표면 공동대표는 어떻게 공동대표는 한 사람만 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에 대표가 2개니까 둘 중에 한 명한테만 줄 것 같네요. 한번 같이 보시죠. 다수사업체.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여러 사업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 시에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하겠다. 최고 금액의 2배면 2천만 원이죠. 네.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주겠다. 이 소리네요. 지원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100% 주고, 50% 주고, 30% 주고, 20% 주겠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할게요. A는 최고로 받는 금액에 전액 주고, 두 번째로 지원받으시는 금액의 반을 주고, 세 번째로 지원받으시는 금액의 30%를 주고, 네 번째로 지원받으시는 금액의 20%를 주겠다. 이 소리네요. 예시 볼게요. 지원 금액이 1,000만 원. 사업체가 2개 있어요. 지원 금액이 1,000만 원, 600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둘 다. 그러면 높은 거는 100% 적용하고 낮은 거 600만 원은 반만 주겠다. 그러면 1,300만 원을 주겠다. 이 소리예요. 사업체 3개일 경우 3개의 사업장이 800, 700, 600으로 결정됐어요. 그럴 경우 첫 번째 800은 다 주고 두 번째 700은 반만 주고 세 번째 600은 30%만 주겠다. 그래서 1,330만 원을 받는다. 4개 사업체면 100%, 50%, 30%, 20% 해서 1,730만 원을 주겠다. 네, 이렇게 주네요. 공동대표 여기 나와 있네요. 대표자 중 한 명한테만 지급한다. 확인 지급으로 신청한다. 확인 지급이 뭐냐면 그 자동으로 명단이 나온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서류를 내서 증빙을 해야 주겠다. 소리예요. 자,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안 나오고요.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 직종 안 나오고요.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여기는 안 나오겠다. 16 보면 제외 업종 나와 있겠죠. 제외 업종. 도박, 담배, 기금속 중개업, 입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오피 제품 도매업, 도박 기계 사행성 어쩌고 저쩌고 쭉 있죠. 이런 데는 안 나온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2년 2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여긴 안 주겠대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한 달에 직원 고용하면 100만 원씩 주는 거 있었거든요. 특수형태 특수근로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지. 이거 아니구나. 아니네요. 그게 아니고 저 프리랜서로 뛰는데 고용 안정 지원금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안 주겠다. 그게 이렇게 금액이 컸나? 500만 원이었던가? 지원금.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여긴 지급 대상이다. 잠깐만요.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법인은 안 준다는 소리가? 법인. 법인은 안 주네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주고, 협동조합은 주고, 일반 조합은 주고, 협동조합, 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이다. 법인이 제외 대상이구나. 이게 이거, 다 법인이 제외예요, 그러면은? 예, 지원 제외, 법인.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하면 지원 제외 할 수도 있다. 법인은 안 주네요. 왜 안 주지? 소상공인인데 법인도. 개인이 피해를 안 봤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희한하네. 왜 뺐을까요? 법인을 지원 대상에서. 이 납득이 안 가네. 왜 안 줬을까? 법인은 왜 제외를 했을까? 그래서 지원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손실보전금 이렇게 하시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소창에다가 한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이렇게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게 좋고.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오늘부터. 네. 그리고 확인 지급. 이게 뭐냐면 아까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이런 데는 6월 13일부터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이의 신청 8월 중에 하겠다. 신속 지급 대상 볼게요. 5월 말일부터 7월 29일 그리고 5월 30일은 오늘은 사업자 번호 짝수인 분들, 내일 말일은 사업자 기준 홀수인 분들 홀짝세 시행하고 아까 소기업을 초과하고 소기업을 초과한 중기업인데 매출이 50억 미만이면 6월 13일부터 하겠다. 그래서 대상 여부 조회. 일단 사업자 번호만 넣고 조회할 수 있더라고요. 조회해서 대상이면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인증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조회는 할 수 있어. 사업자 등록번호 쫙 쳐가지고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어요. 본인 인증 안 해도. 그다음에 대상으로 확인되면 그때 본인 인증. 그다음에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이렇게 해놓고 문자로 현금으로 오는데 저희 멘티 기업 중에 오늘 받으신 분 계시거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자마자 1시간 만에 들어왔다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 지급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공동 대표인 경우 증빙 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이런 데는 6월 13일부터 신청해야 줍니다. 자동으로 안 주는 거예요. 신청해. 그리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를 해야 돼요. 위에는 증빙 서류 업로드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지 확인 검증 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 인터넷 못하는 소상공인들 대비해서 진흥공단 소진공 직접 방문해도 받아주겠다. 8월 중에 이의 신청 받아주겠다. 매출액은 국세청 확인 자료만 인정되고 개별 증빙은 안 되겠다.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겠다. 네, 타 부채랑 뭐 정보
동의서하겠죠. 정보 공유 동의, 공개 동의. 그다음에 신청 다르거나 요건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 환수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봤던 그런 별표입니다. 공문을 진짜 꼼꼼하게 읽었죠. 네,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도자료 나온 거 있는데 보셨을라나 모르겠네. 제가 참고 삼아 보여드릴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한글 파일. 지금 공문은 주구장창 길게 나온 거고요. 네, 요거는 보도자료, 언론사에 배포한 제가 저거 뭐야 기업정책정보신문 기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메일로 왔더라고요. 보도자료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을 푼다.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한다. 저희가 위에서 봤던 내용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까지 지급한 지원금 1차에 150만 원씩 줬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줬고요. 그다음에 버팀목 자금이 100에서 300만 원씩 줬고요. 버팀목 자금 플러스 100에서 500만 원까지 준 거. 그다음에 희망 회복 자금 이거는 4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넣고 방역 지원금 100만 원, 300만 원. 이제까지 풀린 돈이 이렇게 많았네요. 이제까지 지급한 돈이 31조인데 이거의 73%에 달하는 23조 원을 풀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까지 7번 줬는데 그거 전체 합한 금액의 73%에 달하는 금액을 싹 풀었다. 역시 선과 비라 스케일이 다르네. 선거 이틀 남았다고 이렇게 푸나 돈을? 어? 연매출 30억 초과 50억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 체육 시설이 포함됐다. 헬스장 뭐 이런 거 큰 데 있죠. 매출 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과세 인프라를 해서 추산하겠다. 348만 계산은 문자를 받으셨어요. 이미. 핸드폰으로 문자가 갔고요. 핸드폰 문자 안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건을 봐서 해당하시면 신청하셔야 돼요. 네. 600에서 800을 주겠다. 그다음에 무슨 저기 상향 지원 700에서 1000 주겠다. 똑같죠? 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나왔네요. 348만 계산은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겠다. 그래서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 꼼꼼히 살펴서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자 간 곳이 161만 개. 내일 문자가 가는 곳이 162만 개. 6월 1일 이날 선거일이죠. 홀짝제 해제. 미신청자 6월 2일 1인이 여러 개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6월 13일은 중기업 7월 29일 날 마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들어가셔서 신청하면 된다. 네, 보도자료.
똑같이 나왔죠? 네. 보도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요. 네. 그러니까 팝업창이 딱 떠가지고 사기 문자 조심해라. 딱 닫으면 여기에 신청하기 있죠. 신청하기 딱 누르면 확인 눌러서 모두 동의 누르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쓰게 돼 있죠. 사업자 등록번호 써서 대상 여부 띡 줘야 하면 사업 대상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아니면 끄시고 만약에 대상으로 나오면 밑에 본인 인증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원 대상 매출액 50억 이하 12월 15일 이전 창업 폐업이 아닐 것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겠다. 그래서 설명드린 거죠. 매출 감소 기준은 아래 중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하겠다. 11월 이전 개업 시 19년과 20년 또는 21년을 비교했다. 19년과 이거 상반기 비교했다. 19년 하반기와 이거 하반기, 이거 하반기. 아니면 20년과 21년을 이 중에 유리한 거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 조건 중에 제일 유리한 걸로 해주겠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손실률, 매출 하락률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네, 오늘 강의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강의 끝났고요. 오늘 강의는 비교적 간단하죠. 네. 간단한데 꼭 아셔야 될 내용. 제가 볼 때 이거 공문 내용이 보통은 확 나오는데 이게 급하게 나와서 공문 내용이 좀 애매하게 나온 구석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관공서에 문의가 뒷받칠 것 같은데 지네들이 공문을 잘 못 쓴 벌이죠. 그럼 그래서 대표님 이게 일반만 그냥 나는 받을래 이렇게 만약에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오늘 하고 내일 해서 그냥 신고하면 끝이잖아요. 네, 문자 받으신 분들은 오늘 네, 근데 내가 추가로 더 받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러면 모레부터 또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내일 신청하는 것도 하고 모레부터 하는 것도 하고 신청을 일단 2번 해보란 얘기예요? 아니면 맞는 날짜에만 신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오늘 하고 내일만 홀짝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어차피 하나의 내용인데 추가 서류를 해가지고 넣는 거는 6월 아, 1일부터, 6월 13일 이후. 6월 13일 이후에 하는 것도 그러면 한 번 더 신청하라는 거죠? 네네. 음,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거면 상향 지원 대상입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상향 네. 지원 대상이라면 그러면 그냥 오늘 내일 하는 거를 안 하고 기다렸다가 6월 아니 10일 며칠 날 하는 하시고 게 아니고, 네. 신청하고 신청했는데 네, 돈이 나왔어. 근데 상향 지원 네, 금액이 아니야. 네, 그러면 6월 13일 날 다시 신청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신청했는데 상향 지원 금액으로 나왔어. 그러면 네, 땡큐. 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재난지원금 이때까지 쭉 나왔던 게 표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거는 그냥 보기나 봐라 이런 의미로 그냥 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아까 보도자료에서 봤던 거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돈을 이만큼 풀었는데 네, 그거에 7번 푸른 거에 총 합계 금액만큼 우리가 더 준다? 뭐 이 소리예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돈 많이 풀었다. 뭐 이런 거. 음, 아이고.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사실 이거 못 받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때때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근데 대상인데 못 받으신 분들은 요번에 받으시면 돼요, 또. 근데 음, 이때 비대상이었어요. 네. 그럼 요번에도 대상 아니지 않을까요? 최초에 할 때는 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20년도에는, 구분할 네, 때는 대상.
뭐 아니 코로나가 터졌더라도 내가 열심히 뛰는 사람 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때 그래서 못 받은 사람들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못 요번에 받았었는데.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는 게 전부예요. 아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네, 원래 정책 자금이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만 받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매주 빠지지 않고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 10시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금요일 날 불금이라고 바꿔달라고 해서 아니, 금요일로 아니 바꿔드리면 시간을 다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말이 월요일은 그쵸? 피곤하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오히려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모르겠네. 한 번 더 투표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뭐 토요일 하자는 분도 나올 수 있고 주말은 절대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 뭐 주중에 하는 게 사실 좋기는 좋은데요. 뭐 화요일 이럴 때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더 좋긴 한데 굳이 이거를 10시 반 뭐 이렇게 시작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해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표님만 그러세요. 아, 그래요? 보통 집에 들어오면 9시 10시에 다른 분들 다 얘기 들어. 아, 그러니까. 그 개인 사업자가 네. 그 좀 뭐랄까 미묘하게 그 비껴나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 더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년, 21년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하면은 그게 떨어졌는데 네. 뭐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비교하면 더 올랐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딱 한 해 안 맞는 경우는 뭐 이렇게 다르게 증빙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겠죠? 아니요, 9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다고요. 그 9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20년 6월 창업한 개인 그 사업자인 경우에는 아, 그게 딱 두 가지 경우에서 안 맞는다. 근데 다르게는 뭐 더 근데 그 기준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여지가 없겠죠? 지금 거기 여기 아까 여기였네. 예, 20년 6월, 그죠? 20년 6월. 네, 예, 21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7달이죠. 7달 매출. 7달 매출을 나누기 7 곱하기 12를 해서 연한 산액으로 만든 다음에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면 21년 창업이니까 20년 이 개인 사업자가 20년 이제 6월 달 창업한 거 같은 경우에 예, 그냥 아까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야, 아까 돈이 큰데 아깝네요. 이게 안 된다고 해당. 20년 상반기, 21년? 20년 상반기? 저는 20년 6월이니까 거기가 아니죠. 그걸로 치면은 되는데 창업일이 개인 사업자 20년 6월이니까요. 6월 며칠이에요? 20년 6월 며칠이요? 그러니까 6월 며칠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7월 매출부터 보는 건데. 20년 6월 11일. 아, 그럼 7월 매출부터 보겠네. 이걸로 해야 되겠네. 7월 매출. 아니죠. 거기가 이제 19년 11월 이전 창업이니까 그 아래 칸으로 봐야죠. 아, 여기인가요? 아니요. 그 위에 이거네. 거죠. 위에 거. 위에 칸. 급한? 20년 6월이니까 위에 거예요. 위에 걸로 봐야죠. 네, 여기요? 20년 6월. 네. 하반기. 하반기 이렇게. 상반기. 요렇게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딱 그걸로 비교하면은 매출이 올랐는데 조금 다르게 하면은 떨어져. 하여튼 그 세 개의 경우 아니면은 뭐 안 되는 건가 봐요. 요때는 그때 펀딩 하셨을 때니까 안 될 거고. 네네네. 그죠? 네. 20년 상반기. 요건 될 것 같은데. 따져보죠. 펀딩한 돈을 21년 상반기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21년 상반기. 하반기는 안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20년 하반기랑 비교하잖아요. 예, 20년 하반기.
예, 근데 또 그건 21년 하반기에는 조금 더 그 매출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좀 애매하게 비껴가고 막 그러네요. 아, 20년, 21년. 억울해. 그러니까요. 그 딱 세 가지 경우가 있을 때 비껴 나가는데 거기서 예, 이 차례 19년도처럼 여러 가지 9개 경우면은 다양하게 되는데 20년 6월인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가지고 보기에는 딱 안 되네요, 세 가지가. 네. 억울한데요. 공짜로 주는 돈인데. 만약에 창업 개업일을 이쪽 기준으로 보면 받으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쵸, 있죠. 어디에요? 어,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고. 아, 네. 20년 상반기 아니다. 그것도 좀 애매하네. 20년 하반기, 21년. 이거 그것도 좀 애매하네요. 네, 똑같네요. 네, 네, 똑같네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아까 최계순 대표님 마이크 켜놓고 계셨는데. 뭔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네. 뭐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제가 그 가족이 개인 사업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소매업이고 매출이 줄었고 했는데도 계속 해당이 안 되는데 이거는 뭐 그 문제 제기를 해도 수정이 안 되던데요. 대상에 포함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니 이 중에 맞는 기준이 있어요? 뭐 2019년 4월 개업이고 소매업이고 네. 그 건강식품 판매이고 네. 어쨌든 매출 네?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요 매출 당연히 아홉 가지 조건 중에 맞는 게 있죠. 또 매출 당연히 줄었고. 그러면 집행해도 되죠. 근데 지난번까지는 해당이 아니라고 계속 나와가지고 그 기준이 뭔지 아니 그냥 지난번에 또 기준이 달랐어요. 음, 네, 요번 기준이랑 지난번 기준이랑 달라요. 요번 기준은 유리한 것만 이 9개 중에 유리한 걸로 해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조건이에요. 뭐 2019년 어찌됐든 간에 뭐 그 매입 대비 매출이 뭐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게 지금 그 매출이 준 상황이라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어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19년은 매출이 많았어요. 그렇죠. 19년에는 매출이 많았죠. 근데 여긴 줄었고 20년도 20년은 줄었고 21년은 더 줄었고 19년에 비해서 19년에 비해서 그렇죠. 그럼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어. 근데 지난번에는 계속 안 됐거든요. 해당 사항 없다고 지금 돼 있어서. 지난번에는 이런 기준이 달랐어요. 뭐 이번에 그 기준이 10%잖아요. 지방선거 전이라서 그렇겠죠. 네. 좀 전에 그대가 조국 영화 보고 나오니까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이게 무슨 정당하다고 그대가 조금 하필 그걸 보셔가지고 그걸 보고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필이면 또 그대가 조국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열받으실만 하네요. 또 보시고 오셨어. 윤석열 막 술 먹고 낮에 술 먹었다고 막 난리던데. 이렇게 술 먹는 거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절반 이상이 뽑았으니까 할 말이 없죠. 전에는 뭐 어쨌든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도대체 내가 내는 세금을 내가 내야 되나? 정당하게 쓰이나? 뭐 내가 혜택을 받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그죠? 뿔따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번에 꼭 그 어필을 해서 받아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의적절한 지금 경정도 강의를 빨리 하세요, 경정. 예? 경정 청구도 빨리 하시라. 네. 뭐 여성기업은 이번에 인증이 돼서 네. 조금 그 보증서 받고 하는데 신고 보증서 받고 하는데 조금 혜택을 받기는 했는데 또 다음 거 해봐야죠. 네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그럼 오늘 강의 모처럼 빨리 끝났네. 11시 47분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좋은 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름밤이네 거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